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 부임하신 균산 교감님하고 숙단 교무님께서 이 건축 원당교당 지은 지가 몇 년 안 되는데 그 숨은 히스토리하고 그 실지 내용을 좀 듣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간단히 몇 장 정리를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건물의 특징이 전체적으로는 그 문이 굉장히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층은 들어와서 그 층고를 높여가지고 아주 좀 밝게 빛이 많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1층은요. 1층은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런 기도실이 이 건물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3층에 하나 있고요. 둘레길에 저 기도실이 있는데요. 다 좋은 기도방이거든요. 그거를 좀 활용해야 되겠고요. 여기 그 영모실의 특징은요. 딴 데 특히 절이라든지 우리 원무르에서도 그 수원교당이라든지 또 몇 군데 강남교당도 있고 한데 위패실이 있는데 그 위패실보다 이 위패실의 특징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앞에서 이 위패분들을 봤을 적에 자기가 모신 분의 위패를 중심으로 보이도록 하고 저기 위패는 안 보이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딴 분들은 위패는 이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는 데만 조경이 이렇게 밝게 비치도록 했고요. 그래서 한 칸 한 칸 위패에 나무가 이렇게 해서 막았습니다. 딴 분들은 가급적 보일 수 없도록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패도 그 보면은 좀 침침한데요. 뒤 벽면을 밝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뒤 벽면을 그냥 벽으로 캄캄하게 하는 것보다는 벽면을 어떤 데는 앞에다가 조그만 전구에 불을 켜는데 그거는 너무 조잡스럽게 보이고요. 전체를 밝게 하는 게 위패도 서양 가면 공동묘지도 마을 가운데 있는 데 많거든요. 일본도 그렇고요. 우리도 조상님들이 딴 세상 가는 게 또 다시 돌아오셨다, 돌아오셨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까이, 우리 아주 가깝게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확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밝게 했어요. 이렇게 밝게 했고요. 영면실의 말로 하늘하고 가까이 된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14m 보다 더 높죠. 여기 개념이. 그래서 굉장히 빛을 보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벽면 처리도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요 디자인은 좀 하타원 교감님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많이 담았고요. 성주하고 이런 상을 이렇게 하고, 이 라운드 뚫기하고 이런 거를 좀 같이 연원을 많이 했고요. 이 배실은 좀 대한민국에서는 특이한 영무실이다. 이렇게 보고요. 요 전체 위패는 좋은 가구점에서 하니까 윗기 퍼니처가 천차만별의 이 비품 목가공 제품이 우리 의자 이런 거 천장 뭉땅 다 근데 이제 다산건설에서 이 내부 인테리어 모든 시설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3배가 올라갔어요. 거기서 많이 예산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영원히 가기 위해서는 건축하고 걸맞게 비품이 들어와야 된다 가지고 최상위 그거로 다시 올렸어요. 전 비품을. 대각전의 의자만큼은 대한민국의 최고전 종교 건물 의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저 의자를 설계를 했어요. 그 자료를 다 주고 설계사하고 제가 직접 의논을 하고 아마 최고로 저 설계는 전 잘 됐다고 자부를 합니다. 식당은 설계사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은 우리 교도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품질을 좀 좋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 식당의 모든 비품보다 최상급의 비품으로 다 바꿨습니다. 식당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식당은 경우에 따라 가지고 요런 분임 토이도 하고 이런 방도 하고 나름대로 설계가 잘 됐습니다. 요거는 뭐 다 보시면 이제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뒤로도 올라갈 수 있도록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혹시 이 초대형 원상에서 애들을 놀다가 떨어질까봐 안전장치를 다 해놨고요. 안전에 대해서 이 건물 전체적으로 난간대라든지 굉장히 몇 번을 검토해가 튼튼하게 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어린애들이 다칠까봐 뛰어놀다가. 그리고 이런 유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유리. 또는 그 복층의 앞에 유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리가 깨졌으면 깨졌지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유리는 막 망치로 두드리면 깨졌으면 깨졌지 떨어지지는 않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건물 전체가 사통팔달 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등기부상에 우리 원당교당 부지가요. 저 북쪽에 이 벽면 아니십니까? 벽면에서 1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이걸 넓혀야 되겠는데. 그래 지금 제가 넓힌 게 한 5, 6m 넓혔거든요. 저 서울대 땅입니다. 돈 안 주고 그거 협상하는데 1년 반 걸렸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뭘 줬냐니까 서울대 병원에서 저 병원 짓잖아요. 도토리 하우스. 그러면 좋다. 우리 원불교 땅인데 너 건물하고 서울대 병원을 통하는 길은 우리가 내줬구만. 근데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본다. 왜? 우리는 말이야. 저거 땅을 주면 너거는 1년 365일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1월밖에 안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손해느냐. 그러니까 너거는 몇 배 땅을 내놔라.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벽으로 꽉 막혀 있었어요. 저 뒤에가. 전부 다 흐른 겁니다. 원래 요 부지도 서울대 병원이 부지가 이만큼 내려와 있었어요. 근데 저만큼 올려가지고 이 축대도 우리가 싸주고 여기 뭐 잡탄 그 구축물이 있었는데 다 철거를 하고 여기가 확 이렇게 해서 나무 예. 이 서울대병원 땅이 이만큼 왔어요. 그 저만큼 물리친 거죠.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 종교니까 무궁화를 심으래가지고 뒤늦게 무궁화를 요렇게 좀 심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이제 완전히 뿌리가 이제 내렸거든요. 잘 큽니다. 이 뒤에 땅이 넓어져가지고 이 길이 낼 수가 없었는데 이게 진짜 잘한 겁니다. 저 문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동그 예, 이렇게. 그러고 둘레길 저 벽면에다가 십상도를 그 주물해가지고 붙이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예산만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십상도를요? 예, 주물로. 주물로를 아니, 요 둘레길 벽면에 그 조명 그 전등이 있잖아요. 저기 천장에 조명등이 십상도 하나씩 비추는 조명등입니다. 여기도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게 지금 은행나무 살리기 위해서 이게 화분이거든요. 그렇죠. 화분인데 요게 저 위에까지 땅이었어요. 이게 다 팠어요. 다 파니까 뿌리만 남더라고요. 야, 뿌리가 죽으니까 화분을 만들어가지고 화분 만들 겁니다. 이 땅이 없었어요, 전에는. 저 위에 그 땅이었고. 저 은행나무는 우리 전에 교당 역사가 같다는데 이게 진짜 건축 설계하는데 딱 걸리는 거예요, 가운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는 배자. 너무 커서 옮길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우리 그 뭐지 학산이 이제 산림청 그 박사잖아요. 학산하고 몇 사람이 그래도 이거는 보관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그 살리기로 이래 했거든요. 결국 살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가지도 치우지 하니까 낙엽도 그렇게 뭐 괜찮고 옛날 우리 살린 거는 잘했다. 원래 그 옛날 우리 원당교당 건물에는 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집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분들의 이름이 다 있죠. 초창기에. 예, 이름이 다. 이 종이 시커멓게 돼 있더라고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종 만드는 업체 사장 보고 이게 좀 깨끗이 하라니까 이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종소리가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래 이게 살렸는데 집을 짓지 말고 요 자리에다가 설치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이 유품이 이거하고 뭐 석등이라든지 저는 뭐 7점인가? 옛날 그 우리 그 유물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대나무는 지금 죽은 것도 일부 잘라냈지만 한 3, 4년 지나면은 굉장히 뿌리가 잘 나오는 게 대나무 아닙니까? 뿌리가 땅콩 막 뻗어가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도 괜찮다 할 정도로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대나무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에 꽃 피도록 3계절 꽃 피도록 나무는 식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먹뱅이롱 같은 거는 여름에, 먹뱅이롱하고 무궁화 같은 거는 여름에 피고요. 봄에 피는 것들은 많죠. 봄에 제일 빨리 피는 게 목련계통 아니겠습니까? 그 목련을 제일 앞에 입고해 놔라. 그것도 자목련으로 해서. 근데 이제 좁은 땅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계절 따라 꽃이 피도록 가을까지 그렇게 식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맹문동을 해서 그 겨울에 강한, 엄지에 강한 그런 그거를 했고요. 봄에 또 꽃도 피고 이쁩니다. 그리고 주산이 또 평나무하고 뭐 저 조개에서 좀 나무를 원해서 그것도 다 심었어요. 이제 이 선실은 저 밑에 뒤에 보면은 창고가 있는 걸 아시죠? 저 물품 많이 들어갑니다. 네, 사물함 그걸 했고요. 사실은 이 의자는 여기 그걸 맞춘 건 아닙니다. 대각전에 합창단 의자였어요. 그걸 뺀 거죠. 합창단이 옆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초창기 그 필름 보면은. 그럼 앞에서 앉아 합창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불단 앞에 그 면적이 좀 좁은 것 같아요. 합창단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식으로 그거를 설계를 다시 하다 보니까 합창단 의자 남아가지고 여기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선실에 무슨 조그만 천도제라든지 뭐 할 경우에 연로하신 분이 오면은 의자에 앉으셔야 되니까 필요한 것 같고요. 요 좀 특이하게 경사들을 줘가지고 선실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당에서 활용도를 제일 높일 수 있는 방 중에 하나 같습니다. 이 방이 규모로 보나 이제 선실을 잘 활용하면 나중에 스테이 하는 사람이 많았을 적에는 이 방이 절대적으로 많이 하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어린이 방, 놀이방은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보통 어린이 방에 가면 애들 뭐 실내 미끄럼틀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구석으로 다니고 뭐 이렇게 터널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요 면적 갖고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안전하게 벽면에 이렇게 부닥쳐도 괜찮게 또 이런 놀이실 뛰어놀고 하고 막 이래 텅 뛰었는데 절로 럭비공처럼 이래 튀고 저래 튀고 재밌게 그렇게 이 방을 꾸미는 게 좋겠다. 자기 마음대로 저 뭐 흙판에도 못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런 것만 갖다 놓고 방을 그렇게 꾸몄고요. 놀이시설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고요. 요 벽면은 사각보다 라운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그 애들 그 소법당 형식으로 사용을 하되, 이런 상을 뭐 처음에 저것도 했지만 이것도 원상을 해가지고 애들 뭐 저기 뭐 누워서 책도 보고 이런 그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해가지고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애들 보는 책도 하고 여기 영화도 볼 수 있도록 저 스크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좁은 설계를 그렇게 했고, 제가 확장하게 되면은 앞으로 제일 더 하고 싶은 거는요, 한 층을 더 어린이 그 시설을 해서 유아를 데리고 오면은 네 사람이 따로 냈거든요. 엄마나 지 동생이나 그 보호자가 따라와야 되니까 엄마가 오면 아버지도 이제 같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한 사람이 오면 네 사람이 따라오니까 그처럼 좋은 교사 확장은 없다. 어린이들이 뭐 붙잡아야지 원부르게 커지지. 그런 개념으로 확장을 하면 우선순위가 유아시설이다. 이 한옥은 좀 더 좋은 한옥을 짓자 이래가지고 설계를요, 예대 총장 김봉기 씨인가 예대 총장이 직접,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고건축하고 모든 건축하고 다 설계를 잘했어요. 근데 건축 설계는 아주 한국에서 이름 있는 분인데요. 그럼 그분이 직접 사실 그 뉴타운이 추천해 줬어요. 최고의 한옥 설계. 자기가 집지은 한옥 설계를 그분이 하셨대요. 처음에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제가 좀 한 거는 제가 이제 절도 짓고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보통 평지에서는 저 석주를 약간 더 높이면은 인물이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바닥에 돼 있었는데 저 정도 석주를 해가지고 받쳐주고 하는 게 이쁘겠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설계를 이제 가미를 했고요. 밑을 좀 틔우고 공기 잘 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 앞에도 좀 높이고 이렇게 하고요. 한옥은 제가 봤을 적에 어느 궁궐 못지않게 이 건물이 전 좋다고 봅니다. 제가 뭐 행사 절도 지었지만 이렇게 잘 지은 한옥은 정말 없습니다. 이거 볼 줄 아시는 분은 와서 보고 전문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지었다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고건축의 옛날 그대로 문도 저렇게 올려서 하고, 이 창문하고 세 겹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한 거고, 바깥에 문살문, 그 다음 안에 그 창호지문, 이렇게 해가지고 방음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여름에 열면은 시원하게 하고요. 이런 거라고, 이 바닥하고 천정이 제가 봐도요, 굉장히 이쁩니다. 이 천정이. 이 하나하나 이렇게 문살을 하더니 이게 잘 만들었고요. 이런 것도 땡기는 것도 그 옛날 그대로 이렇게 다, 옛날 그대로 식으로 다 했고요. 저 이런 상은 그 뉴타운 집에서 20몇 년간 절을 한 이런 상이래요. 유타원님이요? 그래서 뉴타운 보고 내가 여기 이런 상은 어떤 게 붙일까요? 하니까 자기가 가져오겠대. 어디서 가져옵니까? 신타운님이 쓰시는. 자기 집에서 20몇 년간 공을 들인 이런 상이. 이제 그 신타운님이 그렇게 몇 년이잖아요, 유타운이. 신타운님이 장남집에 갔을 적에는 이런 상 있는 방에서 주무셨대요. 이 집 전체가 신타운님이 공덕주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거고요. 이 문을 열면은요, 이런 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런 상 투사했을 적에 이런 상이 앞뒤로 딱 보이도록 이 높이를 맞췄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기본 설계 개념을 제가 높이를 맞춰라 했어요. 요 위에서 보면요. 원남교회 그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남교당 지을 적에도 당시에는 저 건물이 컸을 거다고요.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 설계를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원남교회 십자가가 딱 있는데 저 선을 맞춰라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 사람도 나름대로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종교 입장에서 우리 원불교의 이론상과 이론상과 그 십자가 선을 일직선을 해라. 그거는 줬죠. 주문을. 그래가지고 설교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이런 얘기는 뭐 기록에는 없는 거지만.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진 이문입니다. 이문은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성당 같은 데 가면은 큰 문을 이렇게 하는데 막 힘들게 열잖아요.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무슨 의미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절에 가면은 그 포살이나 처사님들의 올직에 불상에 가기 전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절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절 지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차 타고 올라와서 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힘있게 열어가지고, 원래는 이 문에, 저 문이 이제 정상적인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문은 크게 해야 되겠다. 힘있게 좀 해야 돼. 저 특별히 좀 크게 했어요. 요 공간은 전시 공간으로 이제 한 거고요. 극중 전시 공간을 한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불사하신 분들 그걸 했는데, 요 공간 설계는 좀 특이한 게요. 삼면이 보이도록 설계를 했어요. 하늘이 보이고요. 밑에 땅이 보이고요. 옆에 궁하고 옆에가 보이도록 하늘, 땅, 이 삼면이 다 보이는 특이한 설계를 한 겁니다. 이 공간은. 의자를 간이 놓은 거는 뭐 얘기도 하지만 어린애들이 저기 자꾸 부닥쳐가지고 위험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러 여기 설치를 한 겁니다. 대종사님 진영이 저는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도 이렇게 꼭 이렇게 됐는데, 이 팔다리가 잘린 이 진영은 이건 아니다. 전국 500여 그 교당에 걸어놓고 총보에 가도 이건 아니다가 제가 교당 원장님하고 정법사님 뵙고 이 진영을 바꾸겠습니다. 그때 이제 또 나상호 그 교동원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박물관장한테 최고로 팔다리가 온전하고 전신상인데 입상도 좋고 의자에 앉는 상이 좋다. 자상은 좀 아닌 것 같다. 자상은 완전 불교식이니까 의자 앉는 정도의 온 전신상이 좋겠다. 그걸 다 찾았어요. 옛날 자료로. 그게 이 사진입니다. 진영 사진. 그리고 진영을 왜 꼭 그 앞에다가 걸어야 되느냐. 우리는 내부에다. 절에 가면 불상이 있지만 우리는 이론상이 안 있느냐. 이론상이 있으면 됐지. 그 옆에 얼굴을 한다는 거는 꼭 그건 맞는 것 같지는 않다. 뭐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우리가 그 눈에 배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저는 들어가기 전에 대종사님한테 인사를 올리고 절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 교당에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다 붙이고 다들 절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앞에다가 이제 붙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상은 처음에는요, 우리 초대형 원상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런 상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 일부에서. 획기적인 거다, 이거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나무로 했든지, 뭐 철로 했든지, 그 금속을 지나가지고 또는 검은정 지나가지고 하는 게 이런 생각이 맞다. 부처가 걸어 놓는 게. 그 제가 교정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교정원장님, 이 우리가 황금색이나 흑색 말고 딴 컬러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건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건 바뀌어도 자기는 좋대요. 그건 저는 아주 밝은색으로 빛으로 투사하는 거나, 뭐, 만들어서 그는 것보다는 투사하는 행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좋네요. K 승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황금색이라든지 검정색보다는 사파이어라든지 밝은색이 좋겠다. 이런 이제 현대적인 넘교당에서 안 하는 이런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죠. 이거 뭐 설계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초대형 원상에다가 안에 이론상을 투사를 해가지고 보이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종교니까 하늘하고 튄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빛이 들어오도록 했죠. 빛이 들어오도록 했는데 흐린 날에만 조명을 하도록 하고 밝은 날에는 빛이 들어오면 잘 보면요. 이 우리 원상 뒤 벽면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같지만 오색 찬란한 빛이 그 수면에 있습니다. 잘 보면은 빛이 찬란한 빛이 있어요. 그걸 많은 사람은 못 봅니다. 근데 자세히 뭐 아주 좋은 색깔이 그 빛이 배어 있어요. 그걸 잘 보면 보입니다. 이제 그런 그거를 좀 구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좀 관심을 많이 둔 거는요, 음향입니다. 음향은 추산님도 음향은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하타운 교감도 음향은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음향은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근데 음향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는 건축 자체를 잘 지어야 되거든요. 창문이 많아갖고는 음향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벽이 사각형 성냥갑처럼 되면요, 음향이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요, 교무님, 경정 치잖아요. 법비를 법회 때. 그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연주가들은요, 이렇게 좋은 음향시설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마이크가 없어도. 이 층은요, 소리가 아주 집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삼면이 벽인데다가 이 경사를 되게 똑같이 하는 경사를 짓는 데다가 라운딩, 곡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울림이 딱 집중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벽에 그 하울링 정도 수치가 똑같이 나오도록 아무데나 앉아도 그 콘크리트 터치식으로 해가지고 소리가 흡수되도록 했어요. 일정 부분은. 그리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스피커가 24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뭐 사회대, 설법대가 다 스피커예요. 아니, 전부 스피커고 불단에도 1층에 옆으로 스피커 있고 그 2층에도 옆에 스피커, 안을 다 스피커예요. 우리가 딱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스피커도 보이면 안 되고, 난방시설 보이면 안 되고, 조명시설도 보이면 안 되고, 모니터도 있으면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단, 실제로 할 적에는 이제 투사를 해가지고, 뭐, 노래라든지, 뭐, 이렇게, 뭐, 알림이라든지, 이걸 벽에다 투사를 하면 되고, 전면에는 이제 스크린이 대형, 초대형 스크린 내려서 영화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종교인으로서는 이런 법에 참석할 때 종교 그거를 참 법설을 들으러 온 거지. 뭐 창문이 많고 바깥도 보고 시끄럽고 말이지. 이래갖고는 통일이 안 된다. 오롯이 종교 행사하는 건축을 지어야지.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창문을 다 없앴어요. 삼면을 몽땅 없애고 그런 음향이 하고 그 모든 시설 깔끔하게. 예. 우리가 의자 밑에 그 바닥 밑에는 50cm가 있어 갖고요. 그 수리 날짜에 그 사람 들어갈 수가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해가지고 냉난방 통풍이 잘 되도록 밑에서 올라오도록 다 이렇게 나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겨울에도 추운 줄 모릅니다. 천장이 그렇게 높아도요.
춥잖아요. 근데 밑에서 올라오면은 추위를 모릅니다. 그렇 시원하게 또 나오니까 더위도 모르고요. 그런 짓을 뗐다는 것만 아시고요. 전체 자세가 어디서나 그 설법대가 잘 보이더라. 복층 3층에서도 아무 데서나 잘 보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이걸 갖고 흔들어 놓을 적에 절대로 이거는 앞으로 안 넘어지도록 굉장히 튼튼해. 이게 깨졌으면 깨졌지 안 넘어지도록. 생활관에 이렇게 곡선미, 아름다운 곡선미. 그 다음에 여기 이 전부 집 전체가 곡선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노출 콘크리트 밖에 안 되는데요. 단, 그 시공비가 3배가 더 들어갑니다. 이 그냥 아파트 질지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 그거보다 라운드 하는 게 단가가 3배가 더 굉장히 비싸게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 바깥에도 팍판, 얇은 철판을 다 대야 돼요. 다 그걸 각도를 맞춰서 철판을. 거푸집으로 안 되죠. 예, 거푸집을 안 하고. 네. 거푸집을 하면 이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 기계, 롤링 기계를 밀어가지고 똑같은 각도를 만들어가지고 바깥에 대고요. 안에도 대줘야 됩니다. 양면을 대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부으면요. 그냥 콘크리트를 부으면은 그 기포, 구멍이 뻐끔뻐끔 나는 기포가 생겨서 보기가 굉장히 싫은데 화학 제품을 섞어서 하면은 꽉 차가지고 골고루 해가지고 딱 띄면은 깨끗하게 나옵니다. 깨끗하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감 미장을 해주는데 바닥이 잘 안 돼서 미장을 해도 보기 싫습니다. 바닥이 깔끔하게 나와야지 미장을 해도 예쁘게 되죠. 그리고 색칠을 어느 밝은 색칠을 어떻게 하느냐. 세멘트 콘크리트 색을 살리면서 밝게 해주는 거. 그래, 이제, 왜냐면 건물 자체가 어두워지면 안 좋으니까 밝게 하기 위해서 이 벽면 처리를 잘하기 위해서 시공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야, 나는 말이야, 난 니보다 한 3배는 더 힘들다. 처음에 이제 교도분들하고 그 공덕주께서도 여기를 옥상 정원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 찬반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종교 건물 위에서 사람들을 뛰어놀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냥 하늘에 투명한 빛이 오히려 들어오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공원을 안 만들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저렇게 나간 거는 저쪽 우리 저 원불교 상징탑하고 연결시키는 의미도 좀 있고요. 저게 아주 막 고민을 막 수십 차례 했습니다. 이제 그냥 십자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원상을 이런 상을 하면 어떻게 했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건 너무 그거 하다. 예. 아주